네 곳 중에 한 곳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포항 덕축과 같은 제3자의 상표 선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상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지식재산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 특허청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의 윤세균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세균 사무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윤 사무관님, 그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피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조사한 소상공인 지식재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려 25.1%의 소상공인 분들이 지식재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5%면은 뭐 네 곳 중에 한 곳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보다 좀 수치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피해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포항 덕축과 같은 제3자의 상표 선점입니다. 포항 덕축집이 TV 프로그램에 방송되고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포항 덕축과 유사한 상표들을 제3자가 먼저 추론해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인데요. 덕축 사례는 특허청에서 전후관계를 파악해 제3자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표 선점 이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는 상호 도용 사례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57년째 대를 이어 영업해온 해운대 암소 갈비집이라는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상호를 서울의 한 식당이 간판의 서체뿐만 아니라 음식의 차림새까지 유사하게 도용해서 소비자들이 서울에 분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원조 식당에서 상호 도용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 서울식당의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들의 그 지적금 피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이 바로 그러한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장의업자분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비용 부담 등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 무려 67.7%에 달했습니다. 67.7, 야, 그게 3분의 1 이상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그렇죠. 지식권 쪽으로는 좀 신경도 못 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식재산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100% 뭐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SNS 마케팅으로 유명세를 얻은 식당이 하루아침에 제3자로부터 상표 침해를 했으니 상표의 사용권을 내라는 경고장을 받는 사례도 있고요. 춘천의 한 빵집에서 개발한 상품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조리법부터 디자인까지 유사한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피해 사례가 한도 끝도 없군요. 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특허청이 또 어떤 곳입니까? 네. 지자체하고 또 이렇게 또 크로스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얼른 소개를 해주시죠.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의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식재산의 이해를 좀 높여드리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시범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출원, 등록, 네. 지식재산 컨설팅 같은 지식재산 권리화전을 했고요. 상반기에만 70일권 지원했습니다. 출원이나 뭐 등록 비용 같은 거는 뭐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비용 부담 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상반기에만 약 8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청의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1대1로 전담 매칭해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애로를 신청부터 해결까지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인류에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9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요. 국비에 매칭하는 지자체의 지방비를 포함하면 약 38억 원 규모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실시부터 계획까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소상공인이 애써 일궈놓은 성과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 행위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특허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이 보호받는 그날까지 저희 4시의 특허청도 언제나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함께 출연에 응해주신 윤세균 사무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